그럼 내일은 어떤 기사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대한민국 폭풍 전야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반면 기각할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냉정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헌재 시간을 지나서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 관련주로 투심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테마주가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평지 INC, 소프트캠프, 상지건설 등이 일제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리엔트 전공, 평지 엘리트, 동신건설들도 일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김흥태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신건설, 비비안, 오리엔트 전공 등 이 대표 테마주들이 일제 상한가에 기록을 했는데요. 정치 테마주 투자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에서 시장에 대한 수급들이 조금 더 줄어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투심이 좀 자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핵에 대한 이슈가 선고일이 내일 모레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인용이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와 관련된 다음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움직임들의 행보가 좀 나타내는데 그 대표적인 게 형지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어떠한 특정 인물에 대한 인맥주로 꼽히다 보니까는 5일 동안에 대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인맥주들이 먼저 올라왔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조심해야 될 시기가 좀 눈앞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세가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에서는 오히려 세론작용으로서 갑자기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정치 테마주를 좀 관심 있게 본친다면은 오히려 어차피 양 정당에 대한 하고 있었던 정책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차피 대선에 대한 구도는 항상 인맥주들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정책주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앞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보다는요. 주식 자체들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양 정당에 대해서 같이 공통적인 사항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역시나 밀고 있었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어차피 국회에 대한 세종시 이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헌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맥에 대한 종목들은 지금은 회피하는 자리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정치 테마주로 봤을 때는 정책주였던 정치 개헌 관련된 종목들, 인맥 관련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들,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수익을 실현하시고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정치 테마주에서 오히려 정책 위주로 관심을 돌려보자라는 답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옆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관세 회피 소비자 몰려 현대차 미국에서 웃었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관련한 소식입니다. 내일 새벽 5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현대차는 반사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를 피하려는 미국 소비자들의 사전 차량 구매가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판매량이 17만 2,669대를 기록하면서 지난달보다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도 전년 대비 13%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부분의 차량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월에 미리 차량 구매가 집중된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 1분기 기준으로도 전년보다 10% 늘어난 판매량을 나타냈는데요. 역대 1분기 최다 판매 기록입니다. 1분기 미국에서 양사 합산 판매가 40만 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미국 관세 정책에도 견조한 1분기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김은태 매니저 인사이트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미국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동차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대차에게는 반사수혜로 작용한다라는 기사를 살펴봤는데 현대차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내일 새벽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이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심리 작용을 하면서 반사적으로서 이제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금에서라도 싼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하겠다라는 소유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실적 전망치가 좀 크게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대한 차량 판매가 증가되면은 실적에 반영은 되면서 기업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이처럼 나중에 이제 관세 부과가 만약에 조금 더 유예적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작용이 또 세론 작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31조에 대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미국에 대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차에서는 이렇게 좋은 호재로서 적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보시면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단발성인 것보다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바닥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완성차도 좋겠지만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관세 내용들은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부품주들에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얘기할 것인지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발표한다 하더라도요. 이 세부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보실 수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신규 접근이 가능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이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부터의 실적이 올해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올해 2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에 대해서 수출 매출액에 비교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게 되면은 모든 자동차 부품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게 보겠지만은 아직까지 당장에 시행되는 것 자체는 발표가 앞서 있기 전에는 2분기 실적은 견고한 흐름으로서 수출 데이터가 워낙에 굉장히 또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은 괜찮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분기, 3분기나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을 악재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관망하는 태도로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답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김은태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에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